우선 가네가 상상 이상으로 그래플링 실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스의 그래플링 기술에 집중해보았을 때 정말 수준이 높은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스가 가네의 백을 잡고 그라운드로 끌고 갔을 때 바로 왼쪽 다리로 가네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두어 라이딩 포지션으로 갑니다. 하빕이 많이 사용했던 기술이기도 하고 포크 스타일 레슬링에서도 자주 보이는 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상대는 손을 바닥에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이스를 만들어 일어난다고도 하는데 위에서 라이딩을 하는 선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몸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상대의 팔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워진 팔을 잡아채버리면 속수무책으로 상대를 꼬꾸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존스도 가네의 팔을 잡아채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반대쪽 팔을 노렸습니다. 존스의 오른손이 가네의 몸통을 건너 가네의 왼손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빕이나 아스크렌 같은 선수들은 주로 같은 쪽 손목을 노립니다. 만약 존스가 같은 쪽 손목을 노린다면 지금 몸을 더 세워서 가네의 허리를 잡고 있는 왼손으로 가네의 왼쪽 손목을 잡을 것입니다. 라이딩에서 이 두 종류의 손목 컨트롤, 같은 쪽과 반대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상대를 효과적으로 눌러놓을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하죠. 이럴 때 존스처럼 정말 팔이 긴 게 엄청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네가 팔을 멀리 빼서 존스가 잘 잡지 못합니다. 존스는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한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물 흐르듯 넘어가는 것을 보고 감탄했는데 손목을 잡지 못하자 바로 가네의 왼쪽 발목을 노립니다. 발목을 잡은 다음 가네를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약간 스윕 동작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하프가드 스윕을 뭐라 부르는지는 잘 모르는데 영어로는 토우턱 스윕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헤비급에서 보기 아주 힘든 그래플링 흐름이었고 이 정도의 그래플링 실력에 잘 대응할 헤비급 선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 존스는 이 라이트 헤비급에서의 기술과 노련함을 헤비급 힘과 합쳐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실력이면 굳이 3년 동안 벌크업을 하지 않았어도 헤비급에서 거의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헤비급은 그만큼 기술적으로 다른 체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유로운 그래플링 흐름에 잘 대응할 선수가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르간의 경우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시작부터 뒷손을 크게 던진 게 정말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던진 것도 아니고 균형이 무너져 스탠스가 바뀔 정도로 크게 던졌는데 물론 저도 가네가 이전 경기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압니다. 가네는 가끔 큰 공격을 던지고 우당탕 바로 클린치를 잡아 상대의 카운터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싸우는 상대를 고려했을 때 굳이 그렇게 싸워야 했나 의문이 듭니다. 데릭 루이스와 싸울 때도 1, 2라운드는 앞손 앞발만 던졌죠. 잽과 딥킥을 던지면서 그냥 케이지 넓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래플링이 강점인 존스와 싸우는데 굳이 뒷손을 그렇게까지 던져서 클린치로 걸어 들어가야 했나 생각해봅니다. 또 클린치에서 이 백을 잡히지 않으려는 방어 수단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네는 바로 언더훅을 파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반응할 줄 모르는 모습이었는데 영상 댓글에서 가네가 언더훅을 팔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존스와 부딪히고 나서 백을 잡힐 때까지 반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방어에 실패했다면 그렇다 쳐도 가네는 이 방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클린치에서 또 바디락을 잡힌 상태에서의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플링도 전반적으로 많이 약한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짧았지만 은간우와의 경기를 보시면 더 아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본기를 사용해서 차근차근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냥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가끔은 뜬금없는 서브미션을 시도해서 거의 다 일어났다가도 다시 넘어집니다. 또 케이지에 갇혀있을 때도 이 바디락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무라를 시도해서 은간우에게 넘어가 그라운드에서 한참을 보내게 됩니다. 존 존스는 다음 상대가 미오치치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가네보다는 잘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미오치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또 미오치치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 코미어와 은간우밖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헤비급 선수들은 자주 싸우지 않죠. 헤비급 챔피언은 1년에 한 번 싸우는 게 공식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미오치치는 정말 이 두 선수랑만 싸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2년 전에 은간우에게 KO 당한 경기인데 나이도 너무 많아서 예전에 기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이즈가 그나마 가장 좋은 챌린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격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강한 그래플링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스피날도 좋긴 한데 무릎 부상 이후에 퍼포먼스가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티아고 산토스의 경우 무릎 부상 이후 경기력이 너무 달라져서 놀랐는데 아스피날도 부상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스피날과 블레이즈를 가장 타당한 도전자로 꼽겠습니다. 물론 은간우가 가장 좋겠지만 UFC를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 둘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다음 영상은 Q&A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편집만 하면 완성되고 만약 저에게 질문이나 주제를 보내고 싶으시면 채널 멤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